자, 오늘은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저의 10년차, 회사생활 10년차 안식 휴가 기념 여행의 시작일입니다. 날씨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맑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점점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날씨가 라이딩하기에는 더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오지는 않아서, 사실 비 오면 좀 멀리 갈 때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여행 첫째 날 기분 좋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천호 공원 근처에 있는데, 천호동에서 시작해서 오늘 주행할 곳은 군산까지입니다. 대략 한 200k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군산까지 가고, 군산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내일 군산에서 완도까지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군산에서 완도로 가서 완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이크도 싣고요, 제주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저의 안식휴가 10주년 기념 안식휴가 서울 투 제주 라이드를 함께할 바이크는 R9T 스크램블러 모델입니다. 며칠 전에 제게 온 바이크고요. 제가 원래 사던 게 G310R이었는데 기변병이 와서 계속 살펴보다가 결국 결정한 게 R9T 스크램블러였습니다. 원래 사실 딜러분과 상의하고 계속 여기저기서 중고 거래 매물 알아보고 했던 기종은 R1250RS라는 모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제 스타일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 라이딩 스타일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RS 모델을 보고 있었는데, 딜러분이랑 상의를 해보니까 입항 일정이 없어서 신차를 받고 싶어도 일정이 한 8월이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R1250R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R은 사실 G310R도 G310R의 다이렉트 상위 라인 같은 거잖아요. 엔진은 당연히 R 엔진이고 G310R은 G 엔진이고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로드 타입 바이크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RS를 찾고 있었는데 결국은 RS를 못 사게 되니까 제 원래 바이크를 처음 입문할 때부터 워너비 바이크였던 R9T 모델로 드디어 넘어오게 됐습니다. R9T 모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처음에 사실 R9T 모델 보러 오토라드 샵에 갔을 때도 거기서 계신 수리하시는 분이 따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자장비도 그렇고 똑같은 R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은 전자장비와 안전장치들 이런 거 잘 갖춘 R1250R이나 GS 모델들이 있는데 굳이 R9T를 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R9T는 그런 편의사항 때문에 고르게 되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세그멘테이션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 R9T는 진짜 감성으로 타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느껴지는 게, 바이크를 타보면 이 R엔진 자체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기어 넣을 때 툭툭 설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게 사실 바이크 타는 분들한테 편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핸들이 살짝 털리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R9T 모델들 스크램블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R9T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마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살짝 털리면서 나가는 이 기분.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 모터사이클 경력이 있으신 분이 타시면
훨씬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처음 받았을 때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이 그 주행 질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은 사실 당황스럽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주행 질감은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그 기어를 놓을 때 뭐 변속 충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조금 전자제품이라는 느낌보다는, 요즘 모터사이클들이 대부분 다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달리는 그 기계 장비, 그 전자장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알라인티는 뭔가 이 육중한 기계 덩어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같은 이런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라인티 스크램블러가 정말 매력적인 선택 옵션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지금 뭐 며칠 안 됐으니까 벌써부터 뭐 질렸다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알라인티 뽕에 취해 있다. 네, 이거 감안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G310R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고민이라기보다는 결정 단계였죠.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 여행을 10년 차를 마무리 짓는, 10년 차 회사 생활, 사실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 휴가를 쓰게 됐습니다. 10년을 마무리 짓는 여행으로 할까?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까? 뭐 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바이크를 새로 기변하기 위한 핑계를 찾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뭔가 10년 차를 정리하면서 그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뭐 그런 의미, 또 다른 길을 떠나는 그런 의미,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이크를 살 동기를 저에게 막 부여했습니다. 알라인티를 가지게 되니까 너무 또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바이크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알라인티를 갖고 싶었었고, 결국 이렇게 제가 원하던 나름의 드림카죠. 드림카를 갖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 10년 하고 저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은, 작지 않죠. 결코 작지 않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알라인티 스크램블러를 타고 있고요. 네, 들어오세요. 네, 스크램블러 타고 있고요. 이 RN진의 주행 질감, 그리고 뭔가 알라인티 스크램블러의 주행할 때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스로틀을 쫙 감으면 빠르게 기동할 때 굉장히 영민하게, 뭐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죠? 하여튼 뭐 굉장히 원하는 대로 그냥 제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면 너무 편해요. 달리기 전에는 무게감도 분명히 있고, 이게 300kg가 넘거든요. 무게감도 있고, 뭔가 그 바이크를 끌 때 서서 바이크를 끌어야 하는 순간들이 좀 있잖아요. 바이크를 끌 때 조금 무거워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달리기 시작하면 너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일단 첫 여행이니까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지, 뭐 장비라고 하기엔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일단은 보블비 그 백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블비 백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사실 보블비 백팩의 가장 큰 역할은 안전성입니다. 이게 안전장구의 역할을 하거든요. 충격 감소 역할을, 만약에 전도시에 제가 떨어졌을 때, 바이크에서 낙상했을 때, 전도했을 때 충격 감지랍니다. 충격
감소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백팩이니까 저 이제 여행을 가려면 짐을 좀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넣을 수 있는 용도로, 네, 백팩의 용도로 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참 안전 장비의 측면에서 그 주로 이제 바이크 사고 시에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 주요 부상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목이잖아요. 목이 뒤로 꺾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버블비 백팩의 또 다른 장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하고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좀 달리다 보니까 이 백팩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위쪽으로 매시는 게 안전장비의 역할을 하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위쪽으로 적당히 올려서 매시면 헬멧이 뒤로 안 꺾여요. 자연스럽게 뒤에 이제 딱딱한 부분이 헬멧의 뒤를 받쳐주게 돼서 목보호대 같은 거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얘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전용 목보호대 기능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말이 안 되네요. 아무튼 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보고 헬멧을 뒤로 제끼어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호켄하임 모터라드입니다. 가는 길에 제가 지금 보시면 다이내즈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장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름에는 도저히 못 끼겠어요. 그래서 호켄하임 잠깐 들러서 내려가는 길이니까요. 여기서 장갑을 사고 여름용 장갑을 사고 그런 다음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약 13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현재 위치는 공주입니다. 군산까지 가기 지금 한 3분의 2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햇빛이 쨍하면 너무 더우니까 힘든데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하다 말았던 이제 안전장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장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건 버블비 가방을 지금 백팩을 제가 구매를 했다 라는 점과 그리고 이게 지금 알라인티는 스크램블러는 사실 수납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수납을 좀 잘 챙기기 위해 알파인 스타일 리어백 그 탑박스는 아니고요. 알파인 스타일에서 나온 헝거블이 된 리어백이잖아요. 확장이 되는 조금 더 이제 풀페이스 헬멧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확장이 되는 리어백을 뒤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백팩이랑 이 리어백 두 개 정도 다니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두 개 다니까 여행 혼자 떠나기는 적당한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게 다인데. 오르니까 충청방송 세무서 시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장갑 한 12만원 정도의
BMW에서 썸머 글러브를 구매를 했고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구멍도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서 그 글러브를 끼고 벗을 때 너무 편합니다. 잘 산 것 같아요. 골드윙 타시는군요. 알라인티 스크램블러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알라인티 스크램블러는 장거리 주행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스크램블러가 온오프 다 갈 수는 있는데 재밌게 근교에서 뭐 온오프를 즐긴다든지 그런 건 좋은 것 같은데, 장거리 가기에는 확실히 피로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133km 정도 됐는데 133km 가니까 우와 너무 힘들어요. 앞에 주행풍 그냥 정면으로 맞으니까 100km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주행풍이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 느낌이 있고, 140 정도 달리기 시면 힘주고 달려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캡을 좀 씌우면 달라지긴 하겠죠? 뭔가 직진의 느낌이었는데 300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 300m 앞 송살리고 공군 방면 우회전입니다. 알라인티 스크램블러의 단점 또 한 가지. 노른자 사고 나갈 구간. 지금 앞에 보시면 계기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도만 나오고 기어도 중립만 표시가 되고 기어가 지금 몇 단인지 표시해주는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다는 거. 그래서 RPM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속도, 그 다음에 기어 중립 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처음 바이크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닥 적당한 바이크는 아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진짜 가격대도 그렇고 만만치 않긴 하죠, 당연히. 근데 좋은 거는 균형이 정말 잘 잡혀 있어서 그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코너에서 누울 때는 정말 기똥차게 그냥 바로 누워버립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눈길만 줘도 눕는다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와리가리라고. 이거는 사실 조금 둔탁하게 움직여요.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조금 힘들다. 근데 막상 뭐 어떤 상황에서 피하려고 할 때 움직임을 보면 엄청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핸들 자체로 움직이려는 건 어렵지만 차체를 기울여서 코너에서의 코너링은 굉장히 편안하다. 300m 앞 경찰서 남봉주 IC 부여 방면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쇼버도 적당히 단단하다. 적당히 단단하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스크램블러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른 세팅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그래서 뭐 정 불편하시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스탠딩 포지션은 어떤가? 사실 얘는 일어서서 타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GS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타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일어서기는 스탠딩 포지션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엉거주춤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핸들을 좀 높이시거나 뭔가 좀 작업을 좀 하셔가지고 포지션을 좀 괜찮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오면서 이제 약간 고속 주행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핸들을 높이면 스탠딩 포지션 나오기는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다니실 때 약간 이제 허리를 조금 더 세우고 편하게 다니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고속으로 달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행풍이 세다 보니까 허리를 굽혀야지만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높이면 쉽지 않다. 고속 주행에. 이제 같이 하셔야죠. 뭐 핸들 높이고 앞에다가 바람막이 달아서 주행풍을 어느 정도만 막아주면,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좀 장거리 주행을 하시기에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속이 지금 조금만 빨라져도 확실히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쁘지 않아요. 사실 알라인티 스크램블러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타시는 거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목적이 사실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가는 길 자체를 즐기는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바람을 안 맞을 거면 자동차 탔죠. 이 정도 차 가격이면 뭐 아반떼 풀옵션 정도는 사잖아요.